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24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모든 것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잼버리의 그 불안했던 시작은 화려한 축제로 끝이 났습니다. 잼버리에 참석했던 4만 3천여 명의 잼버리 대원들은 행복한 모습으로 이제 각자의 나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들에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갑니다. 원래 잼버리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잼버리 정신은 그런 고난을 극복하는 그런 훈련,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잼버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 인간들이 부족했던 대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과 예술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아픈 다친 마음을 다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 날 여기에서 대대적인 음악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잼버리 대원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함께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근데 떠나고 난 뒤에도 정치하는 인간들은 늘 싸움박질만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6년여간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바로 그 점. 그 누굽니까?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는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해놓고도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행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 까먹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조차도, 전라북도 도지사는 집행위원장입니다. 집행위원장. 그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국민의힘당도 봐도 그렇고 집행위원장이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제대로 아는 인간이 없어요. 민간에도 방대한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각 단체 연합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집행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집행위원장이 모든 인사, 예산, 모든 행정, 모든 권한을 갖고 합니다. 왜? 공동위원장들이 많고 공동대표단들이 많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위원장을 한 사람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전라북도 도지사 김관용이었는데, 이자는 자기 책임 없다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런 자는 도지사 할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는 도지사에서 빨리 그대로 해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전라북도가 살 수 있고, 앞으로 전라북도가 무슨 행사를 하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라북도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 그 조직위원회 각종 시설 보수 하고 하는 책임자들이 거의 전라북도 관할에 지방 공무원들이 했다는데, 앞으로 공무원들한테 뭘 시키면 안 돼요. 공무원들은 영혼이 없는 철밥통들을, 영혼이 없는 인간들에게 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될 그 국제 행사를 그들에게 맡겼다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썩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을 영혼이 없는 철밥통이라고 말들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왜 썩었는가? 바로 정치가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잼버리 행사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는데 6년간 어떤 준비를 했고 그 많은 예산을 어떤 놈이 빼먹었는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라북도는 이 잼버리를 자신들의 예산 따먹는 도구로 사용했는지 그것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써서 나같이 이 정쟁에 자신이 아무 책임 없고 한 것이냐 글을 써서 있는데, 문재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정치 썩은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는데 왜 양산에서 또 그 싸움에 왜 끼어듭니까? 문재인이가 5년 동안에 그 국제 아이들, 전 세계 아이들을 초청해놨으면은 늘 챙기고 잘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문재인 책임이 크죠. 근데 문재인은 잼버리뿐만 아니고 나라 망친 데는 다 막 구석구석에 문재인의 손발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은 문재인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이건 국민의 뜻이고 대한민국 국가의 뜻입니다. 그래서 잼버리 마무리를 잘하기 바란다. 근데 마무리는 쉽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그런 대한민국 해병대가 지금 개판 5분전입니다. 이게 비단 제가 볼 때는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 안에 법률 담당하는 그 군 검찰관들, 군 법무관들, 이게 일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박정훈인가 하는 해병대 수사단장은 군대 안에 법률가로서 존재해서도 안 될 인간이고, 그거는 민간 사회에서도 존재해서도 안 될 인간입니다. 봉사활동을 가든 구호활동을 갔는데 누가 최수뱅, 삼뱅처럼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안에서 과실치사를 저 말단에서 사단장까지 8명, 9명씩 이끌어가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군대는 일반 사회와 달리 특수조직이고, 그 특수조직의 사단장이 내가 책임지겠다 했으면은 사단장 한 사람이 책임지면서 그런 걸 막아내는 게 바로 군 조직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군대는 조직이 운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의 책임. 군대 안에는 숱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 훈련 중에 불의의 사고로 죽어가는 병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 책임을 물으면은 군대는 훈련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병대가 그 예천에 구호활동 갔습니다. 해병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호를 장비를 착용 안 하고 야 우리 해병대니까 한번 해보자, 선배들의 정신을 생각해보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최수영 상병 한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군이란 특수조직 그리고 해병대란 특수부대 조직 속에서 사단장이 책임지겠다 그러면은 사단장이 책임을 묻고 모든 걸 용서해 주는 것도 바로 군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박정훈 수사단장처럼 굴비 늑자 엮어버리면은 그런 군대가 아니고 그런 군대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한테 그 박정훈 수사단장이 8명이나 되는 과실치사자를 올렸는데 국방부 장관이 그걸 결재를 해줬다니 이 국방부 장관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방부 장관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방부 장관 정도 되면은 상병 부대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책임을 다 누가 미루고 뭐 이래 하면 몰라도 사단장이 책임지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장에게만 책임을 물으라 하고 결재를 보류하고 다시 보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8명을 줄비 엮었는데 그다 사인하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는 건데 물론 문제의 원인은 출발은 바로 박정훈 수사단장이라고 하는 자의 문제입니다. 군대에 있어도 안 되고 민간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자가 군 조직을 깨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군대는 어떤 사고가 늘 발생하는 곳이고 그 발생했을 때 누구 지휘관 한 사람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의 부하들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십시오. 딱 하면서 그럴 때 그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는 건데 굴비에 그 다 엮어버리면은 그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닙니다. 민간 회사도 그렇게 안 합니다. 민간 회사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사장이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습니까? 특히 해병대 군 대령 정도 되는 사람이 요즘 언론도 아닌 언론에 가서 기자회견하고 이 정신이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이 아니다. 사단장부터 8명 엮은 것도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고 군 내에 군을 와해하려고 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군대 안에 있는 저는 법무관들 철저하게 저는 수사를 해야 되고 특히 군대 안에 있는 군인권센터 이것들 다시 한번 재정비해야 됩니다. 군대는 특수조직이기 때문에 옛날에 군인권법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지휘체계가 이원화된다고 제가 막아내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군인권센터가 군 지휘체계를 혼란시키고 있는가 그것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숱한 말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일단 좀 가닥가닥 정비를 하시기 바라고 지금 중국이 대대적으로 지금 한국 관광을 허용하면서 제주도만 53척의 크루즈선이 예약을 하고 있는 등 중국 관광객이 엄청나게 올 것 같습니다. 결과는 뭐냐? 원칙을 지키면 반드시 변화의 문은 열린다. 민주당 인간들이 중국하고 윤석열 정부가 미국하고 가까우면 중국하고 멀어진다 그러는데 멀어졌습니까? 원칙을 지키니까 모든 건 풀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칙을 지키는 정부로 이렇게 발전돼 가야 된다. 그리고 원칙을 지키면서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옛날처럼 다시 설린 우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의 관계도 회복해서 동북아의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종창화재가 또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 일찍 또 송화재 변함없이 와서 아침 초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초소를 지킬 순국결사대 대원들부터 시작해서 애국 어머니들 또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미경님을 비롯한 신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 파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